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민간인이 귀순을 했습니다. 본인 입으로 민간인이라고 했는데 이제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정말 순수한 민간인인지 아니면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근데 본인 입으로 우리 군하고 접촉이 됐을 때 자신을 민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민간인 이렇게 표현을 일단은 하겠습니다. 중서부 지역을 통해서 남한으로 넘어왔습니다. 중서부 전선이라고 하면 뭐 연천, 파주 이쪽을 얘기할 수 있죠. 저희 막내 아들이 지금 그쪽의 군의 최전방에 가 있습니다. 철책 근무를 하는 부대에 지금 소속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용 기사를 보니까 우리 아들 근무하는 부대하고는 이제 약간 인접해 있는 그런 부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그 북한의 주민이 넘어온 것은 이재명 정권 들어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뭐 이제 한 달 남짓 돼가고 있기 때문에 처음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왜 이런 말을 하는가? 그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 때 그때는 그 남쪽으로 넘어오는 북한 주민이 씨가 마르다시피 했었습니다. 남쪽으로 넘어가면 무조건 죽는다. 잘못해서 남쪽으로 넘어가면 강제로 북송당한다. 이런 것들을 북한 주민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중국으로 넘어가 있는 탈북민이라든지 또는 우리 동해안 서해안 쪽에서 남쪽으로 넘어오고자 하는 사람들 또는 우리 이제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남쪽으로 넘어올 의향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문재인 정권 때는 다 올 수도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 앞선 이제 박근혜 정권 때 그다음에 그 뒤 윤석열 정권 때 하고는 딴판으로 문재인 정권 때는 그게 다 막혀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관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 주민이 처음으로 귀순을 했다. 이제 아마 그 면밀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DMZ 안에 있는 우리 수색대가 최초로 접촉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쪽에 그 이 민간인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미리 다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20시간 넘게 관찰을 하고 또 안내를 하고 했다고 우리 합참은 밝혔습니다. 지금 일본이 아주 뒤숭숭합니다. 내일 7월 5일 대지진이 일어난다라고 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한 만화가가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뭐 일부 지진 과학자들도 7월 5일 그 무렵에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특히 이번에 7월 5일 일본 대지진설을 얘기했던 일본 만화가가 지난번 그러니까 2011년 일본 동일본 대지진을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이고 그때 정확하게 맞췄기 때문에 이번도 그냥 쉬이 넘어가지 않고 아마 분위기가 좀 들썩들썩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게 괴담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아니고요. 이진숙 동명이인입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 사람이 제자 논문을 무려 10여 개를 표절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요즘은 말이죠. 그 논문 표절 의혹 찾아라는 게 순식간에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그 이진숙이 쓴 논문 그리고 이진숙과 관련되어 있는 주변 인물들, 가령 이진숙의 뭐 동료 교수라든지 또는 제자들, 석, 박사, 학위 논문 이런 것들을 동시에 AI 인공지능한테 이제 인풋을 해서 물어보면 순식간에 답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장, 똑같은 내용, 뭐 똑같은 통계, 똑같은 조사 이것이 얼마나 겹치는지. 그래서 대개 20%가 겹치면 표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게 50%가 넘는다. 겹치는 게. 그건 뭐 이건 뭐 표절이죠. 뭐 빼도 박도 못하는
표절 이제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건축공학과 이 자기 제자들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을 그렇게 베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요약해서 학술지에 발표를 했는데 대개 이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원 학생들이죠. 석사 과정, 박사 과정에 있는 이제 이 학생들이 논문을 낼 때 또는 논문을 이제 쓰기 시작할 때 혼자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도교수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지요. 상의도 하고 아이디어도 지도교수가 또 줄 때도 있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지도교수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허락을 받을 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지도교수가 그 논문과 그 논문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전혀 무관한 사람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지도교수가 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할 때는 반드시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 논문의 제일 저자로 그 논문을 쓴 학생 이름을 써야 됩니다. 거기 제일 저자 이름으로. 그리고 지도교수였던 본인의 이름은 맨 마지막에 교신 저자라고 해서 자기 이름을 넣거나 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그냥 다 빼버리고 자신의 이름만 제일 저자로 올리거나 아니면 이 석박사 논문을 썼던 제자 이름을 함께 하더라도 자신의 이름을 맨 앞에 제일 저자로 떡하니 올려놨다는 거죠. 이거는 명백하게 연구 윤리 규정 위반입니다. 다른 장관 후보자는 몰라라.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이것은 치명적인 결격 사유입니다. 과거에 논문 표절 의혹으로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방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뭐 돈을 빌렸다가 안 갚았다느니 뭐 청탁이 있었다느니 이런저런 구설들이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조금씩 넘어가 주는 측면이 있더라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은 아주 엄정한 잣대가 적용됐던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요. 그래서 이거 이제 계속 언론들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취재를 했는데 청문회 때 소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데렐라 수사 이야기 기억나시죠? 통일교 측이 아무튼 자기들의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했는지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주겠다며 이제 건진법사를 통해서 샤넬백을 몇천만 원짜리 샤넬백을 2개를 이제 건넸다는 거고 그것을 나중에 또 이 통일교 측 고위 간부 윤모 씨라는 고위 간부로부터 받은 이 백을 나중에 샤넬 매장에 가서 물론 한국에 있는 샤넬 매장입니다. 거기에 가서 또 교환을 했다. 다른 백 3개 하고 그리고 신발 하나로 교환을 했다. 그런데 교환을 하러 다닌 사람이 유경옥이라는 행정관입니다.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 근데 이 유경옥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코바나 콘텐츠 때부터 김건희 여사의 거의 집사처럼 그렇게 옆에 측근을 하면서 이런저런 잔심부름도 하고 그 속사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바로 유경옥 이 사람이 교환을 해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건진법사는 통일교 측에서 샤넬백을 받은 건 맞지만 그걸 잃어버렸다. 옛날에 논두렁 시계 기억나시죠? 그것도 다 나중에 꾸며낸 말이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만 그때
아니 그렇게 삐아제 시계 하나에 1억 5천만 원짜리를 논두렁에다 버리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니? 다들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게 뭐 국정원에서 만든 말이다. 이제 뭐 그런 얘기 또 나중에 돌았습니다. 어찌됐든 저찌됐든 샤넬백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어디가 있나 그걸 예? 아니 정말 보통 사람은 이렇게 한번 쓰다듬어 보기에도 겁나는 그런 고가품을 잃어버린다? 버린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됐든 이제 건진법사는 전상배 씨는 본인 입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검찰 조사에서. 그런데 그때 이 바꿔갔다는 신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꿔갔다는 신발 사이즈가 김건희 여사의 실제 발 사이즈하고 비슷하다면 똑같다면 이거는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신발을 바꿔간 것이라는 매우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신발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250mm 250mm랍니다. 그런데 보통 여성들은 250mm 신발 신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대개 235, 뭐 240. 이제 그 언저리가 대개 성인 여성들 신발 사이즈다. 뭐 230, 235, 240 이제 요 근처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 김건희 여사 발 사이즈가 보통 여성들보다는 컸답니다. 크답니다. 과거 얘기하기가 지금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크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실제 발 사이즈하고 바꿔갔다는 신발 사이즈가 같다. 250mm다. 지금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이런 일이 이제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하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국면에서도 온갖 지지리한 얘기들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뭐 비아그라를 몰래 들여갔다는 등, 뭐 오방색 색깔에 있는 뭘 뭐 어떻게 했다는 등, 뭐 아휴 이제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어떤 본질적인 측면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관음증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만족시켜주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뉴스가 계속 끊임없이 돌고 또 이 보통 국민들은 사석에서 김건희 250mm 이 이야기 아마 계속해서 입에 오르내릴 겁니다. 이런 상황 참 뭐라고 해야 될지 이미 대통령은 파면되고 형사 재판을 받고 있고 김건희 여사 특검이 이제 가동이 돼서 그 특검이 굴러가고 있는데 이제 7월 오늘이 나흘째인데요. 7월, 8월, 9월 아마 김건희 여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사법 처리가 될지 아마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아마 김건희 여사가 푸른 수의를 입고 또는 황갈색 수의를 입고 교도소에 들어가는 그날이 올지 안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어쩌면 그 시점까지 재판정에 나올 뭐 그 시점까지 이런 일은 끊임없이 반복돼 갈 것이고 그것은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쓰라린 기억을 끊임없이 환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재명 정권은 그보다 낫다라는 그러한 어떤 기저효과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으로 작동이 될 겁니다. 오늘 그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냈는데요. 지지율 이재명 65%, 지난주보다 1%가 올라갔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 국민의힘 22%.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더블 스코어를 상회하는 그런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 대통령 소속 정당 지지율보다 무려 20%포인트가 높습니다. 이것은 그 대통령 개인기가
개인 그런 정치력이 더 많이 인정을 받고 있다. 국민들한테서. 그래서 이런 것은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당에 대한 대통령의 그립감이 훨씬 더 강력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추진력, 실행력, 그 다음에 속도감, 경제, 민생, 소통, 그리고 전반적인 일처리, 그 다음에 국무위원들을 비롯한 장관들 인사, 뭐 이런 것들이 고르게 평점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광주하고 전라도,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90%.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재명 지지율은 56%. 그리고 제일 높은 곳은 전라도 90. 그 다음에 TK에서는 5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이 8월 2일 날 전당대회가 있는데요. 전당대회 이제 28일 남았는데 후보가 두 사람이죠. 정청래하고 박찬대. 정청래 지지율이 32%, 박찬대는 2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